우리 인천의 장석원 아미고님이 슈퍼챗, 격려 슈퍼챗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고선거 칼럼입니다. 수사방해가 아니라 대선 공작이다. 이 김만배가 신학님이라는 자를 구워 삶아서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줘가면서 또 나중에 100억 사재 출연해서 언론재단 만들어서 신학님한테 이사장을 줄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대선 6개월 전에 가짜 인터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벌끈 움켜쥐고 있다가 결정적인 시간, 대선 3일 전에 신학님이가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서 폭로했고 공개했어요. 그 공개 직후에 이 좌파 커뮤니티가 난리가 나서 제2의 드루킹들이 설쳐되면서 이걸 퍼날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인 3월 7일 이재명이가 대장동의 몸통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이다 라고 하는 식의 주장을 다시 강력하게 하면서 대선 막판 역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님이라는 민노총 언노련 위원장을 매개로 김만배가 기획하고 실행한 이 가짜 인터뷰 사건은 지난 대선 막판 뒤집기를 위한 종북 주사파들의 대선 공작의 절정판이었고, 이 사안의 성격과 이 가짜 인터뷰가 제작되고 관리되고 그리고 공개되고 그 이후에 1년의 퍼날름 과정과 그것이 이재명의 입을 통해서 다시 확산되는 그 전 과정을 보면서 이게 이재명이가 어떤 형태로든 사전사후적으로 몰랐을 리가 없다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김만배가 만든 가장 사악한 대선 공작 사건이다. 김대읍의 병풍 사건과 드루킹의 여론 조작 사건이 합쳐진 사건이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큰 가장 사악하고 악질적인 대선 공작 사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이 사안이 단순한 무슨 사법방해, 수사방해 사건이 아니고 그 공작의 소재로 조의영이라는 자가 등장하고 뭐 하지만 이 사안의 성격 본질은 대선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역대 가장 사악한 최악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보고 그 차원에 맞게 제대로 원점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 그걸 하기 위한 그야말로 특별수사본부라도 구성해서 규명해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지금 연합뉴스는 검찰이 대선 시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진상규명 방해 시도 사건으로 보고 지금 이걸 전방위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건 잘해봤자 수사방해 사건, 사법방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법방해 사건도 매우 무거운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선 공작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이 희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뭐 남욱이도 나옵니다. 조우형이도 나오고,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이 나와서 이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를 강화해 주는 발언들을 처음에 합니다.
그러다가 이 조의영이도 남욱이도 나중에 진술을 바꿔버려요. 나 그런 기억이 안 난다. 아, 윤석열 주임검사가 직접 커피 타준 거 사실이 아니다. 난 조사받을 때 윤석열 주임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조우영이하고 또 남욱이도 그런 거 내가 잘 모르고 얘기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진술이 어디서 있었냐? 검찰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문재인 검찰에서는 조의영이나 이 남욱의 진술을 통해서 아, 이거 인터뷰 가짜인데? 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인터뷰가 3월 6일 날 공개가 된 후에도 선거 때까지 그 하루하루가 정말 절체절명의 긴박한 그 시기에 문재인 검찰은 한마디도 이것이 허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시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관한 겁니다. 사실상 공범 역할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문재인 검찰까지 포함된 대선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특수수사본부 발동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게 단순히 뉴스타파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 밖에 공범자들이 더 있다. 공범자들이 더 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이재명이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가 사전사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언론노조 플러스 언론노조, 신앙님의 언론노조죠. 언론노조 플러스 뉴스타파 플러스 이재명 대표 플러스 MBC 그리고 대선공작 공범자들 아니냐. 이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를 가장 적극적으로 여러 건 보도했던 것이 MBC거든요. 언론노조, 뉴스타파, MBC 그리고 이재명 세력. 이들이 야합해서 만들어낸 대선공작이고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김만배 신앙님 외에 이 대선공작의 공범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거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판을 뒤엎으려는 제2의 김대업, 제2의 드루킹 사건이 지난 대선 때 벌어졌다. 이게 국민의힘 치고 제법 이 사태의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서 야, 이 사람 누구냐고 들여다봤더니 역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김장겸 전 MBC 사장했던 이 김장겸 위원장이 이끄는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위가 역시 현장감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대선 3일 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 녹취를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MBC를 비롯한 친 더불어민주당 노영 매체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실행됐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른바 김대엽 드루킹 합동 공작이 벌어진 셈이다. 이재명은 녹취가 보도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윤석열 후보에게 했다. 사전에 인터뷰 내용을 듣지 않았다면 가능했겠는가? 이것은 지난 대선 때 벌어진 대선 공작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2의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선 공작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조선일보도 이 사건을 심각한 대선 공작 사건의 성격이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선 3일 전 김만배 허위 인터뷰.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민주당과 당시 친여 언론이 손잡고 확산시켰다. 그러면서 JTBC의 보도 영상 등을 기사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MBC와 JTBC가 이 가짜 인터뷰를 확산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특히 MBC는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 공개 하루 후인 3월 7일 뉴스데스크에서만 관련 기사를 4꼭지나 보도했습니다. 이게 MBC 최고 경영진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대선 이틀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만배가 기획 실행한 대선 공작, 그 기획 과정과 실행 과정과 그 이후에 지상파 종편의 이 보도 과정,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듯이 시침 뚝 따고 인용을 해가면서 대장동의 몸통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이다라고 뒤집기를 시도했던 이재명과의 켜켜이 쌓인 이 대선 공작 커넥션 구조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특단의 검찰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김만배가 신학림이하고 짜고 가짜 인터뷰를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걸 슬슬 바람 피우듯이 냄새 피우듯이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반격할 수도 없는, 시간적으로 할 수도 없는 딱 임박한 3일 전 전격적으로 그 가짜 인터뷰를 공개하고, 이걸 드루킹, 제2의 드루킹들이 설치면서 온갖 커뮤니티에 퍼날르고, 그러면서 대장동 몸통 이재명을 대장동 몸통 윤석열로 바꿔치기 하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3월 7일부터 선거 때까지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막판 뒤집기를 해보자고 하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이 됐던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죠. 이 대선 공작 관련해서 하수인인 신학림이한테 김만배가 책 3권 값이라 그러면서 1억 6,500만 원을 먼저 돈으로 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성공하고 나면, 대선 이기고 나면 100억 내 사재 털어서라도 네 언론재단 만들어 줄게 라고 성공보수처럼 약속을 했다는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이는 TV토론에서 이 가짜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부터 TV토론에서 그 왜 조우영이한테 커피 타줬냐고 윤석열 후보를 TV토론에서 계속해서 마치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KBS, MBC가 집중적으로 받아서 보도했는데, 이 대선 3일 전, 이틀 전 상황입니다. MBC는 무려 4꼭지나 할애해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 라고 하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자, 가짜뉴스, 대표적인 가짜뉴스인데, 지금도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고 윤석열 게이트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 40% 가까이가 그래 맞아 윤석열 게이트 맞아 라고 대답하는 조사까지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이 전도된 이 현실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김만배의 대선 공작 게이트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 종북 주사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한 세력입니다. 보세요. 김대중이 저거 대통령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엽이가 이해창
병풍 의혹 이거 가지고서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 만들어가지고 덮어 씌워서 막판 역전했죠. 그 다음에 노무현이도 또 그 김대엽이가 나타나서 다시 병풍 가지고서 공작해가지고 두 번이나 이회창 후보가 이 병풍 김대엽의 병풍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 김대엽이는 선거 후에 이거 가짜 사기 조작으로 해서 감옥 갔습니다. 또 저 문재인이는 어떻게 대통령 권력을 탈취했습니까? 드루킹 대선 공작으로 정권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끌어들일 때는 또 어떻게 공작했습니까? 세월호 7시간 공작 가지고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통령 권력을 쟁취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 종북 주사파들은 대선 때마다 대선 공작을 일으켜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처를 해왔고 요행이 그 대선 공작이 맞아떨어져서 김대중이가 노무현이가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권력을 탈취했던 겁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김대엽이가 저거 사기였어. 김대엽이 몇 년 살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정권을 탈취해 가는데 공작했던 자 몇 년 감옥 갔다 오는 거랑 맞바꾸는데 김대엽이는 그 당시에 종북 주사파들이 그야말로 의인이라고 떠받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권력 탈취하는데 드루킹이 3년 6개월인가 살고 나왔죠. 그거 주모했던 김경수 2년 또 채 안 살고 나왔죠. 그리고서 저것들 권력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중에 알려줘도 이거 사실이 아니었어 얘기하면 별거 아니야. 괜찮아. 조우영이한테 김만배가 그런 식으로 안심시켰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 오늘 칼럼에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화국, 국민이 주인이 돼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 공화국의 이념은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어떻게 주인 노릇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뽑아서 국민이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헌법적 선언을 구현하는 유일한 정치 과정이 선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거를 공작을 통해서 결과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공화국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화국의 기반을 부정하는 반국가 사범인 거예요. 선거 부정 사건은 그래서 반국가 사범인 거예요. 선거 공작 사건은 그래서 반국가 사범인 거예요. 국사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사범에 동조한 자들 KBS건 MBC건 뭐 뉴스타파건 뭐건 간에 이것들 또한 국사범에 준하는 형벌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문명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왕조시대처럼 국사범 9적을 멸해라 3적을 멸해라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대선 공작을 저질러서 고작 3년 살고 2년 살고 이러고 풀려나오는 것이 거듭되면 다음 선거 당장 내년 총선 또 2027년 대선 야, 나 한 감옥 갔다 한 3년 살고 나올게. 우리가 정권 갖고 오면 되지. 나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자신 있어. 이런 자들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 종북 주사파들 하는 짓 보세요.
뭐 중동처럼 폭탄 들고 뛰어드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한테 정권 탈취하는 대가로 내가 한 3년 감옥 살고 나오겠다. 지원자 뽑으면 줄을 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이 대선 공작 이거 법을 고쳐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실행해야 한다. 다시는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 대선 공작하고 선거를 조직적으로 부정을 할 경우에는 지 목숨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도 달려들 거예요. 저 분합이 같은 종북 주사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대선 공작으로 정북 주사파가 3번의 권력 탈취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정권 하나를 무너뜨렸어요.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렸어요. 그 대선 공작이 다시 없어난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 이 대선 공작 사건의 전모를 밝혀서 헌법 파괴 범죄로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그런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사두, 뱀사자의 머리두. 전문 용어는 뱀대가리라고 부릅니다. 사두 문재인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 문재인이가 홍범도 흉상 이전과 관련돼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던 지난 주말 이자가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니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페이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주기 바란다. 이랬어요. 자, 문재인이 이자가 대통령을 지낸 자입니다. 이자가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 숙고해주기 바란다. 라고 페이북에 글을 올렸으면 누구한테 한 말이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비서나 행정관한테 이 말을 했을까요? 문재인이가? 그래도 지가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그렇죠. 문재인의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말입니다. 아, 그건 내가 한 거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좀 정리 좀 해. 잘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자가. 저는 지금 문재인의 이 머릿속에 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이 딱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감히 이런 따위의 글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머릿속에는 윤석열이 뭐 내가 서울중앙지검장 만들어주고 뭐 검찰총장 만들어주고 뭐 내가 다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내가 대선 때도 뭐 내가 이재명이 적극 지지한 것도 아니잖아. 윤석열이는 내 도움 없었으면 대통령은 뭐 커녕 검찰총장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자의 머릿속 인식 속에는 윤석열이는 내가 말하면 다 들을 거야. 무슨 홍범도 흉상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좀 빨리 좀 정리 좀 해. 너무 시끄럽지 않게. 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시하듯이 페북에다 글을 쓴 거라고 저는 읽었어요. 자, 이자가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 얼마 있다가 감사원이 감사한다 그럴 때 이자가 한 말이 있어요. 윤건영이라는 자를 시켜서 한 말인데 무례하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국가기관이 전직 대통령한테 이 감사와 관련된 사안에서 서면 조사를 하겠다는데 이걸 무례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는 여전히 지가 상황인 거야. 어디 감히 무례하게 나한테 조사를 하겠다 그래. 이것들이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런 발언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상황입니까? 문재인이가 상황 같은 존재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하는 점을 일깨워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이재명 사법처리와 문재인 사법처리, 이 두 사람의 사법처리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다들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이재명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과 문재인이가 받고 있는 의혹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이재명이 받고 있는 의혹은 뭐 어디서 돈을 얼마를 했니, 돈을 어떻게 했니, 저수지가 어떠니 하고 있는 뇌물잡범이란 말이에요. 그 혐의의 대부분이 뇌물잡범이라고. 반면에 문재인이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어떤 거냐 하면, 자, 에너지 100년 대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탈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에요. 문재인 청와대의 7개 수석실이 전부 동원돼서 울산시장을 어떻게든 성초로로 만들려고 했던 선거 조작 사건이 있어요.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 만났을 때 슬며시 건네준 USB에 뭐가 담겼는지 아직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 사람 월북하려고 했다고 월북몰이를 해서 그 북한의 만행을 숨기려고 했어요. 귀순한 어부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이 사건 하나하나가 무슨 저 동네 건달이나 양아치 뭐 이런 차원의 범죄가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대한민국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국사범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재명은 잡범이고 문재인은 국사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이 문재인이 국사범으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 혐의가 다 이재명 문재인이 턱 밑까지 가서 수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 서우 국방장관, 뭐 박지원 국정원장 이런 자들까지는 다 수사가 갔어요. 뭐 조국이니 뭐 임종석이니 이런 자들까지는 다 수사가 갔어요. 일부 기소가 돼 있고.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라스트 스텝인 문재인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도 지금 직접 수사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 문재인이 이자가 나 이거 잘못하다가 나 감옥 갈지도 몰라, 이거 언제 검찰이 부르지 하고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야 될 이 문재인이 이자가 대놓고 겁대가리 없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수질하면서 나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원래 뱀이라고 하는 건 슬슬 다루면은 거꾸로 물린다고요. 아예 그냥 툭툭툭 쳐서 멀찍이 도망가게 하든지, 아니면 잡으려면 확실하게 대가리를 쳐서 잡아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몸뚱이 한두 대 때렸다가 독이 올라서 죽지 않고 달려들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아예 건드리지 말고 숲으로 도망가게 하든지,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숲으로 도망가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이자가 우선 나 도망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위에 있는 상황처럼 이러니 저러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숲으로 축tuk 쳐서 도망치게 하려고 했던 생각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면 이제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도망 안 갑니다. 종북주사파 진영의 최고 이 지도자로 지가 지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또 하나의 역사적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대가리를 쳐서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종북주사파들이 말이죠. 대가리 하나만 살려놓지는 않습니다. 꼭 두어 개를 같이 해줘요. 만약의 경우에 대가리가 하나 잘려나가도 다음 대가리들이 역할하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비고비마다 이해찬이가 꼭 나서잖아요. 이해찬이가 꼭 나서서 다시 흐트러질 것 같은 종북주사파 싹 모아주고 하잖아요. 박지원이가 시도 때도 없이 갖다 들이밀면서 뭔가 종북주사파들한테 방향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들도 작은 대가리들에 해당된다. 그거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메두사 같은 것들이니까 최소한 문재인이 이해찬이 박지원이는 같이 쳐야 된다. 이미 다 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다. 확실하게 정리하자. 그러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재명이 자범 처리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문재인의 말대로 깊이 성찰하고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숙고해주기 바란다 그랬어요. 대통령실에다가. 그러니 문재인이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숙고해서 결단하라. 이 사악한 이 독사들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 뱀 대가리 쳐버리듯이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24만여 표 차이로 정말 기적의 승리를 거뒀는데 대선 3일 전에 6개월 전 제작했던 이 가짜 인터뷰를 터뜨리면서 막판 뒤집기 총력전을 펼쳤던 저 종북주사파들의 아주 그 복랄한 이 수법을 생각하면 그런데도 24만여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던 것이 다시 생각해도 정말 기적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 대선 3일 전에 터진 이 가짜 인터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대응을 하는데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서일준 의원입니다. 경남 거제시의 국회의원인데요. 서일준 국회의원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성명서를 냈는데요.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서일준입니다. 김만배의 이 가짜 인터뷰 사건은 국기를 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지난 대선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만큼 이 거짓 인터뷰로 당시 캠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 공개 직후에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면서 이재명 대표를 가해자로 몰기 위해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로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TV 토론회 중에 이재명은 윤석열이 몸통이다. 왜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느냐라는 질문을 윤석열 후보의 면전에서 물으면서 본인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윤석열 후보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캠프 관계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캠프는 이재명이 퍼뜨린 이 허위사실, 뉴스타파가 퍼뜨린 이 허위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 대응했지만 전 국민들께 충분한 해명을 드리는 데에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직전에 가짜뉴스 한 건 크게 터뜨려서 상대에게 해명할 시간도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선거 판도를 뒤집는 공작을 기획하고 나중에 그게 가짜뉴스로 밝혀지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2002년 대선판을 뒤흔든 김대엽 병풍 사건, 2017년 김경수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는 몸통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이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까지 사법 처리했지만 김경수가 몸통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죠. 저는 드루킹 사건의 몸통은 문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대엽 병풍 사건, 김대엽 병풍 사건의 몸통이 김대엽이겠습니까? 사기꾼에 불과한 김대엽이가 이 공작의 하수인이면 하수인이지 과연 몸통이겠습니까? 몸통 누구였겠습니까? 그때 2002년 김대엽 병풍 사건으로 당선된 자는 노무현이었습니다. 서일준 의원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배후 몸통을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YTN 방송노조, MBC 제3노조도 대선 공작의 선봉, 날조 인터뷰에 대한 철저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노조 공감터에는 김만배 인터뷰 보도 MBC 누가 주도했나? 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MBC가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다. 작년 3월 8일 대선 하루 전 뉴스룸 오전 편집회의 편집 담당자는 김만배 내 꼭지 김박감 있고 좋았다 라고 말했고, 정치 담당자는 대선 끝나고 대장동 특검 불가피 전망을 속보할 것이다 라고 보고했어요. 이것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시키고 나면 윤석열이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면서 움직였던 겁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해 직접 취재한 내용이나 검증도 없이 리포트를 네 꼭지나 사실상 베껴 써놓고 선거계획 정치공작이라는 배에 올라탄 이 MBC. 그리고도 지그들끼리는 잘했다, 좋다, 얼굴이 화끈거리다. 지난 선거를 앞두고 MBC 보도 책임자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발악한 듯하다.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앞서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 언론이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겁나서 방송하지 못하자 MBC가 넙죽 받아다가 대신 떠들어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공영방송 MBC가 인터넷 언론의 하수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뉴스타파 건도 마찬가지다. MBC 기자들 자신들의 취재가 아니라 인터넷 언론이 한 보도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더 큰 스피커를 이용해 떠들어댔다. 뉴스타파는 언론 노조가 중심이 돼 시작된 인터넷 언론으로 MBC에서는 이근행 PD가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최승호 전 사장 경우 해직된 뒤 뉴스타파에서 앵커 겸 PD로 일했고, 박성재 전 사장도 뉴스타파에서 인터뷰 코너 진행자로 일했다. 최승호 씨는 MBC 사장으로, 박성재 씨는 보도국장으로 서로 힘을 합쳐 MBC를 이끌며 뉴스타파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을지 쉽게 상상이 된다. 뉴스타파에서 함께 일하던 작가를 MBC로 데려오기도 했고 뉴스타파와 공동 취재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지상파 보도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MBC 보도의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었다. PD수첩의 경우 지난 5월에도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대장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승호 씨가 현재 뉴스타파 PD로 활동하면서 아직도 MBC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이었기 때문에 MBC는 확인도 없이, 겁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뉴스타파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아니, 뉴스타파의 보도 기획 단계부터 MBC가 함께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된다. MBC의 보도 논조가 뉴스타파와 다를 바가 없다. 첫째, 어제 뉴스데스크는 뉴스타파의 입장문을 1분 10초 이상 자세히 전했다. 둘째, 당사자인 조우영 씨가 구체적으로 부인했는데도 MBC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다는 조 씨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힌 게 전부다. MBC의 정치적 기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들으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며 뇌피셜로 기사를 쓰려는 위험한 저널리즘에 빠졌다. 작년 3월 7일 김만배 신앙림 녹음 내용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MBC 책임자는 과연 누구인가? 검찰이랑 나눠서 김만배 녹취록, 박영수 통해서 윤석열이 저축은행 봐줬다, 이재명 난놈이라고 한 것, 검찰에서 박스하고 정치공방, 그날 아침 편집회의, 연보흠 정치국제 에디터의 발제 내용이고 뉴스데스크 내곡지는 이 발제대로 방송됐다. 연보흠은 당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궁금하다. MBC 노조 성명도 나와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밤 9시 22분에 처음으로 기사를 올린 뒤에 이를 처음 받아 쓴 언론은 경향신문과 전라일보였는데 이들보다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한 매체가 있었다. 바로 이재명의 페이스북이었다. (1억 6,500만 원의 뒷돈을 받고 보도가 올라가자마자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를 좌파 성향 언론에 일제히 전달한 것으로 유통 경로가 추정된다. 뉴스타파, 이재명 페이스북, 열린뉴스통신과 전라일보의 유통 경로. 대한민국 여론과 선거가 이러한 거대한 여론 조작에 의해 흔들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기틀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문체부가 이 대선 공작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에 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 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통위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 뉴스타파가 어딘가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게 서울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와 협조해서 뉴스타파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엽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건은 그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 추잡하게 악성 진화해서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다.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 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달라는 국민적 분노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만배 대선 공작. 이거는 지금까지의 대선 공작과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대다수 언론이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엽이나 드루킹 같은 이 사기꾼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 아니라 대놓고 가짜 인터뷰를 만들고 MBC와 JTBC, 경향신문 이런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막판 뒤집기를 위해서 동원되고 공모한 그런 거대한 이 공작 카르텔에 의해서 작동된 사건입니다. 이 공작 카르텔의 전모를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사법적 철퇴를 가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대선 공작과 같은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파리가 손바닥 비빈다고 파리채 잡은 손에 힘 빼면 안 된다. 이 김만배가 주도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대선 공작이요. 가짜 인터뷰 만들어서 대선 공작한 이 사건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선 공작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여기에 알고서 가담했는지 모르고 결과적으로 가담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가담된 것으로 확인되는 언론사들이 겁이 나서 그런지 먼저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파리가 손바닥 비비듯이 사과를 하고 나섰습니다. JTBC가 왜곡 보도를 사과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뉴스타파도 뭐 입장문인가를 내면서 김만배와 신학림 간에 돈거래가 오간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MBC는 원문 제공을 뉴스타파로부터 거부당해서 뉴스타파 3월 6일자 방송을 인용 보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 그러면서 사과했어요. 그런가 하면 다음과 네이버는 뉴스타파에다가 김만배 허위 가짜 인터뷰 보도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저것들은 자기들 기사도 아니니까. 근데 어쩐 경위로 이런 가짜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자기들하고 뉴스 콘텐츠 제휴사니까 경위서를 경위를 해명해달라고 요구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들을 쭉 보면 어디 가서 단물 잔뜩 빨아먹고 나서 다시 다음 단물을 빨아먹으러 가기 전에 손바닥 싹싹 비비는 팔이 같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형식은 사과지만 이 정도 하고 우리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형식은 사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파리가 손바닥 비빈다고 파리채 잡은 손에 힘 빼면 안 된다. 저것들의 사과는 진정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김만배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이자가 말이죠. 그거 사적 대화였고 그걸 공개할 줄 누가 알았나요? 그걸 공개한 신학림이가 나한테 사과해야죠. 이렇게 완전히 책임을 신학림이한테 떠넘기고 뉴스타파한테 떠넘기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당시에 뭐 수사 무마할 위치도 아니었죠. 겁은 나는 모양이죠. 지가 저지른 죄가 어떤지 얼마나 큰 대역죄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겁은 나니까 어떻게든 법망은 피해가려고 차라리 내가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지 뭐 전략을 그렇게 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뉴스타파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72분짜리 녹취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자 여러분 어떤 언론사가 72분짜리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방송에 내보낼 때는 이걸 편집을 해서 12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내보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72분짜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2분짜리를 12분으로 편집했습니다라고 알리고 영상을 줄 때도 72분짜리가 있는 것만 알지 72분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12분짜리 편집해서 내보낸 최종본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거는 이 72분짜리 오리지널 녹취록입니까? 아니면 편집해서 내보낸 12분짜리 영상입니까? 12분짜리 영상이잖아요. 72분짜리를 왜 갑자기 이것들이 공개를 합니까? 범죄에 사용된 것은 뉴스타파가 편집한 12분짜리 영상인데. 뉴스타파 엄청 쫄아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런데 이것들은 그래서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살아날 길을 찾아보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발악하듯이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원래 72분짜리에 있던 영상을 교묘하게 악마적으로 편집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인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영상이었던 것이 확인이 됐어요. 아예 이 72분짜리 오리지널 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거나 없었다면 이것들 정말 하고 말 텐데, 그게 아니라 72분짜리가 어떻게 교묘하게 악마적으로 편집을 해서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었는지가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뉴스타파의 이 악마적 편집에 의한 이 대선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들은 우리는 결백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공개한 영상이긴 하지만 그 의도와 전혀 다르게 180도 다르게 저것들이야말로 정말 사악한 것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스스로 자꾸 무덤을 파니까 말릴 방법도 없네요. 그런가 하면 이 김만배가 신앙리비하고는 오래전부터 서로 잘 알던 지인이지만 이 인터뷰 전에는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연락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갑자기 한 40년 만에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서로 교류도 없던 사이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지인이잖아. 친구잖아요. 근데 40년 만에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우리 고성국 TV는 말이야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이럽니까? 그냥 반갑다 그러고 말지. 15년 만에 만났던 김만배와 신앙림이가 72분에 걸쳐서, 그것도 대선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대장동에 관해서 이걸 합니까? 사적 대화를 해요? 어쨌든 김만배는 우연히 만나서 사적 대화를 했을 뿐 대선 공작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검찰한테 들켰어요. 2021년 신학림이가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확보가 됐어요. 검찰은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신학림의 명함을 확보했어요. 또 화천대유 한 관계자가 2021년 여름에 신 씨가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지금 법망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을 다 지금 늘어놓고 있지만 객관적 사실들이 이 대선 공작, 치밀한 대선 공작이라는 쪽으로 모든 증거와 정황들이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들이 신학림이한테 2021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했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신학림이의 말은 이렇습니다. 유령이 같겠죠. 그러고 보면 이 신학림이 사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꼭 유령같이 생기기도 했네. 이 신학림이한테 책 3권을 1억 6,500만 원에 샀잖아요.
김만배는 이 이유에 대해서 신 선배가 오래전부터 관련 책을 쓰는 걸 알고 있었다.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그분의 평생 업적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산 것이다 이랬어요. 저는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우연한 기회에 이 미술품 컬렉션을 하게 됐는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컬렉터라고 하지만 그저 제가 산 작품은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돈을 주고 사니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잘 보관합니다. 예, 김만배가 1억 6,500만 원을 두고 1억 6,500만 원을 주고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 이 책은 그러면 정말 금장 포장이라도 해서 어디 걸어놨어야 되잖아요. 김만배 사무실에 그냥 대충 방치돼 있었다 그래요. 하긴 수천억 조 단위로 이 돈을 벌어들인 김만배니까 1억 6,500만 원짜리 책이야 뭐 하잘 것 없고 허접한 쓰레기 취급을 할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무슨 예술적 가치 운운 하는 이 김만배의 이 진술 또한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한 헛소리라고 하는 사실이 정황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선 공작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가장 사악한 대선 공작이다. 그리고 이재명과의 직간접적 연루 의혹까지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일주일째 강조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마침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 수사 3부 소속 검사들 중심으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선거 명예훼손 사건 전문성과청 공공수사부와 형사일부 소속 검사들까지 투입해서 특별팀 구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뒤늦었지만 정치공약 전문가가 준비한 조직적 범죄고 그 배후에 정치권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작방송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과 민주당이므로 그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야, 일주일 걸리네. 이거 대선 공작이다. 특별수사본부 구성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총력 좀 펼쳐야 된다고 일주일 동안 정말 목이 쉬도록 떠들어댔는데 일주일 만에 당에서도 진상조사단 구성, 검찰에서도 특별수사본부 구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